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상황에서 새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다가오는데 집은 안 나가고 입주 예정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춘천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 시기가 2달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살고 있는 집을 빼지 못한 입주 예정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를 앞둔 박모 씨도 한 달 전 내놓은 전셋집이 나가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춘천시에서 너무 많이 지어서 전세를 내놓긴 했지만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전세 만기가 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춘천 지역 올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4,735세대, 최근 10년 새 최대 입주량입니다. 오는 11월 2,8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2022년 2월 49층 초고층 주상복합까지 불과 3년여 동안 8개 단지에서 9,000세대가 넘는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원주에서는 이미 전월세 가격이 하락하고 신규 아파트 가격까지 내림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침체 상황 속에 새 아파트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 동해와 속초, 고성에 이어 강릉도 미분양 관리 지역에 추가되면서 도내 미분양 주택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10% 내지 20%까지 하락한 곳도 있고, 앞으로도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나가지 않아 입주 시기가 늦어지면 그에 따른 분쟁과 연체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거래 침체 현상은 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전반으로 이어지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임대료 연체가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 부동산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폐업한 부동산 중개업 수가 개업한 수를 앞지를 정도로 폐업을 고민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하는 송유정 대표는 요즘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수익이 크게 줄어 폐업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계약서 쓰는 법도 잊어버렸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거래가 위축됐습니다. 이제 성수기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거래가 많이 되어야 좋은데 사실 거래 자체가 거의. 실제로 올 들어 강원 지역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면 4월에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폐업한 부동산입니다. 상가가 많은 강원대학교 근처인데도 폐업을 면치 못했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 부동산 개업과 폐업 현황을 살펴보니 올해 4월과 7월, 8월은 폐업한 수가 개업한 수를 앞질렀습니다. 2017년 193곳이었던 폐업 부동산은 지난해 270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공인중개사는 물론 인테리어와 이삿짐센터,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 관련 업종의 소비가 감소돼 상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이라든지 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재량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공급 과잉에 따른 입주 시기 조절과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관리 정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60살 이상의 노인들이 전단지를 모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이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가 보상금을 절반으로 줄였는데 이 파지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노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평소 틈이 날 때마다 명함형 전단지를 주워왔던 78살 A씨. 여름 내내 전단지 10,000장을 주워 동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장당 10원,
그러니까 10만 원의 수거 비용을 받을 줄 알았지만 손에 쥔 돈은 5만 7천 원입니다. 동사무소에도 시청에도 찾아가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황당했죠. 이거는 돈을 우리가 힘들게 수거해가지고 두 달씩 모아가지고 갖다 준 건데. 파지를 모아 생계를 이어가는 신옥수 씨도 마찬가지. 동네 곳곳에 종이 상자를 모아 고물상에 팔고 전단지는 동사무소에 보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받는데 1kg에 50원인 파지값에 비하면 한 장에 10원 하는 전단지가 미더운 수입원이었습니다. 신 씨가 지난달 모은 전단지는 7,200장, 절반 정도인 4만 원만 돌아왔습니다. 저 어렵다고 폐지값도 안 올려주고 또 이렇게 닦기값도 주지 않고 한꺼번에 돈 안 내주고 이해서 없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한 장당 10원이었던 명함형 전단지의 수거 가격이 절반가량으로 떨어지면서 노인층을 중심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편성한 전단지 보상기금 2억 원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돼 일시적으로 보상금을 줄였다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분기별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올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예산을 조금 더 늘렸는데도. 파지 줍는 노인 등 소외계층 복지 정책에 추가로 투입할 예산 수천만 원이 없다는 원주시. 이 원주시는 내년 예산 1조 1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랜드와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가 노인 요양사업과 슬롯머신 공장 유치 등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는 더 나은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한표 기자입니다. 태백 지역을 먹여 살릴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해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와 강원랜드가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치매 등 노인 요양 사업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입원 환자 80병상, 외래 환자 16병상 등 모두 96병상 규모로 추진됩니다. 수치료시설과 가족용 숙소 등을 갖춘 노인문화복지센터도 함께 들어섭니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제조사업 공장을 태백에 건립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강원랜드 기숙사 건립과 365 세이프타운 연계사업 추진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저희 강원랜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적극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특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신 지난 2004년 맺었던 5구 합의는 단계적으로 폐기할 방침입니다. 합의에 명시된 6가지 사업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진척되지 않았고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인 ECT 사업의 경우 하이원 엔터테인먼트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가 태백에다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게 우리 기본 목표예요. 현실적으로 좀 접근하자라는 기본 틀에서 시작돼서 이러한 협상을 끄집어낸 거예요. 태백시 의회는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CT 사업의 대상지는 탄광지역 개발 촉진지구에 묶여 그동안 재선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만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규 사업들은 5구 합의 당시 강원랜드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3,200억 원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질 수 있다며 추가 투자 약속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 4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비에 농작물 피해를 입어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가 모든 것을 휩쓸고 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희망을 일궜던 이재민들. 밭에 고랑을 내고 비닐을 씌워 지원받은 모종과 종자를 심었는데 한 해 농사는 어떻게 됐을까? 고추는 평소보다 덜 자랐고 고랑 사이에는 풀이 우거져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산불에 고추 모종을 모두 잃어 지원받은 새 모종으로 심은 것입니다. 탄저병이 들면서 상품 가치를 잃어 품값도 못 건질 형편입니다. 산불 피해지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빗물 때문에 인근 밭의 농작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 피해지에 사방 공사를 했지만 배수로가 제대로 없어 빗물은 도로를 따라 인근 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내려오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 물이 바로 오늘 이 밭을 고추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고추 초장부터 성장 하지도 못하고 비행이 오는 바람에 완전히 망친 거죠. 예. 애써 가꾼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타까움은 더 큽니다. 비좁은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첫 명절을 맞이하기에 서럽기까지 합니다. 좁아갖고 잘 데가 없으니 명절에 오지 마라 그랬어 애들을. 뭐 와서 뭐 그래도 뭐 자고 해야 되는데 뭐 없잖아요. 방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네. 그래서 올해는 그냥 둘이서 간단하게 차례 지내고. 산불 피해를 딛고 일어서 지은 한 해 농사를 망치면서 주민들은 풍성해야 할 추석이 한없이 허전하게만 다가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진료 체계가 가동됩니다. 강원도는 내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도내 병의원 388곳과 약국 620곳 등 1000여 곳의 병원과 약국이 응급진료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당일 진료를 하는 병원은 68곳, 문 여는 약국은 98곳입니다. 응급진료기관과 문 여는 약국 정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와 강원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 스마트폰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도내 금융기관을 통해 발행된 화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열흘 동안 강원도 내에서 발행된 화폐는 모두 1,075억 원으로 지난해 추석에 비해 28%인 422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화폐 발행액이 감소한 것은 경기 침체와 함께 현금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발행된 화폐의 81%는 5만 원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의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 직속기관 등 367곳의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할 방침입니다. 주차장 개방 정보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공공 데이터 포털, 주차정보 앱 등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추석 우편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배 증가한 9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편물이 증가함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200여 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100여 대의 차량을 동원합니다. 우정당국은 비상근무 기간 동안은 부패성 있는 우편물을 제한하고 파손되기 쉬운 우편물은 견고히 포장해 취급 주의를 기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추가 연장됩니다. 정부는 당초 이달 27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모두 적법 축사로 변화시키려 했지만 아직 적법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축사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이행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이행 기간이 필요한 농가는 오는 30일부터 2주 동안 추가 이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내 적법화 대상 축산 농가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전체의 7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시설 감성화 사업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합니다. 내년 감성화 사업 대상 학교로는 춘천 봄내중학교와 광판중학교, 홍천고교와 철원여고 등 12개 학교로 모두 67억 원이 들어갑니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청소년 감성 디자인 교실과 학교 폭력 발생 우려가 높은 교내 사각지대 등을 감성적 공간으로 개선하는 학교 폭력 예방 디자인 학교를 진행해 학생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최근 들어 줄고 있지만 오히려 음주 측정 거부 사례는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인화 국회의원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2015년 961건, 2016년엔 708건, 2017년 780건, 지난해 680건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5년 38명, 2016년과 2017년 18명, 지난해 1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 거부 건수는 2015년 160건, 2016년 151건, 2017년 187건, 2018년에는 166건으로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도내 최초로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는 강릉으로 수학여행을 오는 학교에서 50일 전에 신청하면 강릉시와 유관기관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체험시설물에 대해 소방과 전기, 가스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게 됩니다. 강릉시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실시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의 성장을 돕는 소셜 캠퍼스 온 강원이 상지대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도내 50개 사회적 경제 스타트업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회의실, 편의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센터 측은 어제 개소식과 함께 플리마켓을 열어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 행사를 가졌습니다. 내년에 양양에서 열리는 제55회 강원도민체전과 제13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전의 슬로건이 뻗어가는 양양에서 하나 되는 강원의 힘으로 선정됐습니다. 양양군은 공모에 접수된 후보자 가운데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슬로건을 선정하고 강원도 체육회의 사용 승인을 받아 대회 홍보에 나섭니다.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와 제13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내년 6월 중에 양양군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